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반국가 세력을 외쳤던 윤석열을 향해서 오늘 박지원 의원이 간첩법 추진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간첩법으로는 오직 북한 간첩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가 적발돼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추진할 간첩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 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을 수집, 탐지, 보관,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고 무엇보다 허위 날조 정보를 온오프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 일명 인지전, 이것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죠. 타국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행위, 그 인지전을 한 사람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간첩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은 흑색 요원이 인지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위조한 일본 정보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육성된 한국 유학생들이 아주 뜨끔하겠네요. 최근 다스베이다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와 같은 일들이 90년대부터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들이 국내로 돌아와서 토착 외구 세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오래된 문제의식이 박지원의 간첩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세계일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 의원의 법안은 기존 간첩법의 허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인지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국가안보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접선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이다.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자, 박지원 의원은 중국과 동남아를 현재 가리키고 있지만 이건 일본 간첩도 잡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간첩죄는 지금까지 북한 간첩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일본 간첩, 중국 간첩, 동남아 간첩 다 처벌하자는 것이고 특히 인지전, 타국을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그 행위에 관여한 국내 간첩은 물론 타국의 정보요원도 잡아 조지자는 겁니다. 박수! 바로 이겁니다. 너무 좋아. 특히 타국의 단체라고 했어요. 그럼 토착 외구 세력에게 돈 주는 그 사사카와 재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첩입니다. 기존 간첩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일본 간첩이거나 중국 간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국을 위해서 인지전 활동을 국내에서 해왔다는 자백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반대할 거야? 일본 간첩들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이 외교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렸다며 허위 공문서 조작 혐의로 공수처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지전입니다. 외교부가 인지전을 했다는 겁니다. 저거 최소 7년짜리 깜빵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오늘 국민을 속여가며 친일 외교 앞장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지난 7월 27일 일제강제노동의 상징인 사도광산이 우리나라의 동의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재 결정에 동의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입니다. 보도자료는 일본 정부가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라고 기술을 했으나 전시물이 설치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은 사도광산으로부터 2 내지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일본 대표는 전시물을 설명함에 있어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설명하고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했으나 실제 표현은 한국인 노동자가 아닌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어떻게 한국인 노동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광산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어 희생당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반드시 사실 그대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강제라는 표현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이후 외교 실패를 마치 성과처럼 포장하기 위해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은 우리 조상들이 고통받고 처참히 죽어간 사도 광산을 윤석열 정부의 동의를 받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수건을 이뤄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는 동의를 해줬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그 내용이 허위였던 겁니다. 자, 그 외교부의 조작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 중앙일보의 기사를 볼게요. 일본 측 대표인 일본 대사는 등재 결정 뒤에 공개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 자, 일본은 한국인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다는 기록물을 설치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사도광산과 2, 3km나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연관성이 없는 기록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실제 워딩은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였는데 이것을 우리 외교부가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일본을 위한 인지전을 외교부가 했다는 거죠. 자, 만약 박지원의 이 간첩법이 시행 중이라면 이런 외교부의 행위는 허위 공문서 조작 이런 자잘한 위반이 아니라 그 공무원과 외교부 장관은 일본 간첩으로 간주돼서 최소 7년 깜빵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이런 조중동 언론들도 간첩죄로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일본 간첩의 인지전을 처벌하자는 게 바로 박지원의 간첩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간첩법 가자! 마치겠습니다.